됩니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뭡니까?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이제 뭡니까? 자, 어느 정도. 자, 어떠냐? 대리권 수요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대리권 수요는 없었는데, 마치 본인이 대리권 수요 같은 건 뭡니까? 본인이 줬던 것 같은,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굴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보세요. 125조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잖아. 갑이 요 부동산을 자, 병인 때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시를. 자, 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표시를 누구한테 하냐면 상대방한테 합니다. 얘한테 대리권 수여한 게 아니고, 에? 표시를 누구한테 한다고? 상대방.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는데 표시를 받은 누구하고? 상대방 병하고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얘가 이럽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가 니 대리권 있다 하더라. 줬다. 계약하자. 이랬더만 대리권 받은 수요를 받은 적이 없는데 했는데 수요했대. 내가 계약하자. 실질적으로는 대리권 수요를 했어 안 했어? 얘가 있잖아요. 팔라고 하니까 얘가 얘한테 대리권 수요하겠다고 표시를 하고 얘한테 주겠다고 누구한테 표시했냐면 상대방한테 했어요. 근데 임마가 휴가 해외여행 갔는데 대리권 수요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갔다고 날라붙어. 갔다가 태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둘이가 계약을 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상대방이 있거든. 그 상대방 그걸 믿었는데 선의 무과실일 때 얘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역보 나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고 표시를 받은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요. 범위 내에 행위를 해야 됩니다. 1억에 팔아면 1억 팔아야 돼요. 근데 1억 2천에 팔아보면 월권 대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1억에 팔았는데 8천만에 팔아보면 월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상대방은 반드시 요건이 뭐예요? 선의 무과실입니다. 자, 이럴 때 표현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본인이 책임집니다. 상대방이 뭐일 때? 선의 무과실일 때.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표현 대리가 뭐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어.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다든지 기본 대리권을 줬다든지 대리권 줬다가 소멸했다든지 이렇게 했죠. 그럼 이런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그걸 믿었는데 선의이고 무과실이야. 맞지? 그럴 때 누구한테 책임을 지음으로써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표현 대리 제도로 합니다. 실제로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어 없었어? 뼛속까지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야. 유권 대리 전환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책임 본인이 지지만 유권 대리 전환되는 거 아니고 과실상계 대안돼. 안 됩니다. 요거 세 번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되면은 표현대리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되면 표현대리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월권 대리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대리권 수요 표시는 요게 별표되어 있죠? 맞아? 관념의 통지고요. 이 관념의 통지는 판소노트 3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아까 봤었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 볼 수 있고 불특정인 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유할 필요도 없다. 24회 기출 분료식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26조 볼게요. 기본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했다.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대리권 수요를 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럼 넘는 거에 대해서는 대리권 수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뭐야?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126조는 기본 대리권 줬다며요. 이러더라고. 줬는 건 맞는데 넘는 건 안 줬잖아. 맞죠? 그래서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중요한 판례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매하라는 대리권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해버렸다. 등기하라는 대리권 줬는데 등기하라는 공포서 대리권 줬는데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도 월권 대리 승인한다 안 한다? 합니다.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이거는 해석할 때 판례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해석을 하고요. 요거 중요한 게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일상가사 대리가 뭔데요? 부부끼리는 가정 공동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할 때 기본 대리권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그 다음에 무슨 권?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공법상 대리권도 되고, 125조, 129조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게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돼가지고 월권 대리 승인할 수가 있고, 여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권 소멸한 후에 복대리 선임해서 행위를 했다. 그럼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 적용될 수 있다라고 아까 적어놨죠? 적어놨어요? 그 내용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는 복대리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는 것이고, 129조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요. 대리권 범위 내에 해야 됩니다. 넘어서면 무슨 대리입니까? 월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했을 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정리를 다시 하면 표현 대리는 뼛속까지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다.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그걸 믿는데 선의 무과실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 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125조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 대리권 소유 표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리권 소유 표시는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뭐 된다고? 대리권 소유 표시가 될 수가 있고, 자, 불특정하게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다. 이 내용 보시면 되고,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강행법규 위반했다. 그럼 절대적 뭐예요? 표현대 승인하면 안 되고요. 유권대리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유권대리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에 따라서 상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표현대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 전부 다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1번 문제. 갑으로부터 커피 자판기, 자동 판매기 한 대를 임차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무슨 대리입니까? 월권 대리입니다.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가 커피 자동 판매기 한 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뭐 하라 했는데? 임차하라 했는데 팔아붙네. 맞아요? 그러면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승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틀린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옵니까 있습니까? 병의 행간편, 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되는지 없음을 알았다. 자, 재판 봐봐. 표현 대리하면은 상대방 전부 다 뭐야? 그렇지. 선의무과셔야 돼.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표현 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바리. 오케이? 안 돼. 자, 그러면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1번 맞아? 대리권이 없으면 안 경우에 갑의 매매계약 추인이 거절하면 병은 갑을 누구에게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자, 2번 질문 어떻습니까? 자, 핵심이 을이 뭐라고요? 미성년자잖아. 제한 능력자일 때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잖아. 맞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요. 고난이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지문 어떻습니까? 요 2번은 135조 내용이고 3번 지문 어떻습니까? 알았을 때 현관펜. 알았을 때 맨 끝에 처리할 수 없다. 철선.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철회나 채권권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철선, 오케이. 3번 맞고 4번 질문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갑은 병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표현대리가 돼서 책임져야 되잖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 얘기해봐. 맨 끝에 간다. 최고할 수 없다 하면 최고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알았더라도 악이더라도 최고할 수 있다 되지. 그래서 X다 이 말이야. 철선은 반드시 철에는 선이만 되고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표현 대리 내용도 앞에 있는 요 최고 철에 관한 내용, 추인에 관한 내용 그대로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최고의 현관펜. 최고할 수 없다면 안 돼.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라고 써야 됩니다. 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로 갑니다. 22번. 표현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은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 얘기해봐. 강행법규 위반이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럼 표현 대리 적용되면 돼, 안 돼? 안 돼. X. 시험에 3번 나왔던 거. 1번 X. 2번은? 유권대리 조항서에는 무권대리,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안 되죠. 뼛속까지 무슨 대리했어? 무권대리입니다. 유권대리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무권대리 포함된다도 틀려. 자, 밑에다 위에 적어놔. 무권대리로 전환된다, 포함된다 나와도 무조건 X. 알겠죠? 포함, 전환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유권대리가 된다 해도 무조건 X. 자, 그래서 22번에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이라는 공법상 기본대리권 줬는데 사법상 매매를 했다. 월권대리 승인할 수가 있다. 이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승인할 수 있다. 이거 적어놔 옆에다가.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승인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3번 X. 4번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자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해야지. 복대리도 기본대리권 되니까 적용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과실상계 돼 안 돼? 상대면 과실이 있다. 책임 경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되고. 23번 문제는 요게 이제 32회 때인가 33회 때인가 32회 때죠. 32회 때가 시험에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31회 때인가.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전환권 설정이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을에게 줬단 말이야, 갑이.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매했다. 담보 설정하라고 기본 대리권 줬는데 뭐 했어요? 팔아찍겠네. 동종 유사해도 월권 대리에서 승인할 수가, 표현 대리 승인할 수가 있다지. 자, 그러면 틀린 거를 갑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 줬어 안 줬어? 1번. 줬잖아. 맞죠? 기본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줬잖아. 맞아요? 기본 대리권. 그럼 1번 맞아? 맞고. 2번은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 못 한다. 맞고. 3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이거야. 토지거래 허가제는 무슨 규정입니까?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잖아. 그럼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해야지. 맞지? 토지거래 허가제는 누구의 허가 받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있어야 되죠. 허가 없이 한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고 효력 규정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해 확정적 무효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말이에요. 표현대 적용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지문 어떻습니까? 포인트. 첫 번째 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월권대 성립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지문 어떻습니까? 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자, 어떻게 했어요?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이거 판례입니다.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지 앞으로 등기하면 이건 무권대리입니다. 표현대리가 아니고. 알겠죠? 자, 이랬을 때는 표현대리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담보 설정하라고 무슨 권을 줬어요? 칩 한번 보세요.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마가 지 앞으로 등기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고난도 없이 행위를 했잖아. 무슨 대리입니까? 표현대리가 아니고 무권대리야. 알겠죠? 그거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표현대를 주장할 수가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답입니까? 3번. 3번이 뭐였습니까? 여기. 25페이지. 강행법규 위반. 토지거래, 위에저가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토지거래 허가 위반. 그러면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표현대로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 갑시다. 24번 문제. 자, 어렵게 하려고 좀 신경을 썼네요, 이 사람이. 갑은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고, 건물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 그럼 을이 대리인이죠. 그리고 그 수권행위를 철회했어. 아이고, 느낌이 좋네. 뭔데? 이거네. 맞죠? 대리권 줬는데 상태가 안 좋아 수권행위 철회해서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러나 을이 수권행위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 병을 선임했다. 이거는 아까 적어놨던 거 이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복대를 선임해서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129조 표현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에 5번 지문 딱 보세요. 옳은 거. 을이 대리권을 소멸했음에도 적을 알지 못함으로써 병에 적법한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었고 믿은 데에서 과실이 없으면 선이 무과실. 칠판 보세요. 선이 무과실이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지. 맞아? 이게 그거잖아. 129조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수권행위 철회해가지고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불구하고 복대를 선임해서 행위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 선이 무과실일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 판례 아닙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케이스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지문으로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3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별표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제 여기 있는 내용들 뒤에 다 나오니까 대표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무효 취소에 관한 문제는요. 자, 무효 취소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문제.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한번 골라봐. 시험 문제. 자, 이런 문제 나면 어떻게 풀어야 돼? 무효인 법률행위를 고르시오 했잖아. 그러면 제사강차 지우면 됩니다. 제사강차 뭔데? 취소. 아, 그렇지. 잘한다. 제사강차 어디서 했어요? 법정 취소 사유할 때 합니다. 자, 우리 판소도 펴자. 어디 페이지 펴냐면은 29페이지 핍니다. 29페이지에. 자, 법정 취소야.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자, 법률행위의 취소. 자,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취소는 무슨 강착 있습니까? 제사 강착 맞죠? 자, 우리 외우기 쉽게. 네, 법정 수수되면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강박을 가지만 외우기 제사강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사강착을 하는 거야. 제사강착은 법정 취소사유. 맞아요?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구라고 하면 무엇을 지우면 돼? 제사강착 지우면 된다. 답 몇 번이요? 빨리 골라봐. 이게 10초 만에 이런 것들은 10초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문제들은 빨리 10초 만에 딱 풀고 가불병정 있는 시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민법은. 알겠지? 자, 그러면 차고 날리고 디귿번에 사기 날리고 그러면 리연번하고 리얼번이네. 맞아? 사회질서 위반이 붙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법 조건 아닙니까?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는 무효죠. 자, 요거는 판소노트 5페이지 한번 펴봐. 원시적 불능 판소노트 5페이지. 오늘 1시 반까지만 할 거야. 30분 빨리 맞춰줄게. 알겠죠? 불만 없죠? 바로 그냥 수영장 가세요. 그죠? 바닷가 가든지. 그죠? 잠깐 갔다가 다시 나와. 알죠? 요즘 바닷가 가면 안 되죠. 갔다가 뭡니까? 해파리 때문에. 알죠? 갈 데가 없습니다. 계곡 빼고는. 맞죠? 안 그래요? 위험해가 바닷가 가겠나? 갑자기 파도가 확 쳐가지고 뭐 훅 실려가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렇더만은. 맞죠? 그렇죠. 아, 계곡 물 불어납니까? 아, 비가 뭐. 맞죠. 갈 데가 없네. 학원밖에 없네. 맞죠? 학원밖에 없네. 이게 학원같이 시소한 데 어디 있습니까? 학원은 춥잖아. 맞죠? 춥잖아. 학원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공부하러 오면은 뭡니까?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 저희한테 와가지고 한 2시간만 하고 갈게요. 그래, 도서관 가세요. 자리 많이 비었는데 아무 때 앉아가세요. 근데 남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자리 있는 사람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알죠? 예. 그래서 내가 한두 시간 공부하는 건 더 가서 공부하면 돼. 3시간 공부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알죠? 저희한테 뭐만 사주면 됩니까? 커피만 주면 됩니다. 예. 알죠? 알죠? 예. 뭐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 줘도 그냥 뭡니까? 여러분 그냥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넣어줍니다. 왜? 많이 비어 있거든. 알죠?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나오면 무효인 것을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어떻게 해? 제사강착 지우면 돼, 그냥. 알겠지? 제사강착이 무슨 사유다? 지수사유. 그래서 문제 풀이는 이런 거 하면 빨리 간다고. 자, 그래서 1번 정답 몇 번? 4번. 자, 밑에 갑시다. 밑에. 무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습니다. 자, 요거 1번 내용을 보려면 우리 또 판서부터 우리 문제 풀면서 여기 있는 내용 다 정리해 줍니다. 자,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 일부 무효죠. 일부. 일부분이 무효이면은 원칙은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려면 유효가 되려면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알죠? 물에 있으면 레이디 가가 있어야 된다고. 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레이디 가가가 이거 내일 오늘입니까? 파리 올림픽에서 뭡니까? 노래 부른답니다. 레이디 가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가가가 있으면 됩니까? 위험입니다. 예? 어떻게든 뭐 하려고 시원치 않은데 뭐 반응이 없어요. 가가를 누군지도 모르겠고 맞죠? 자, 봅시다. BTS 부르지, 맞죠? 뭐, 진 이런 애들 부르면 되는데, 맞죠? 그 좀, 세계 1등이 누구예요? BTS 아닙니까? 그 월드컵에 나왔잖아, 그래서. 맞죠? 네, 나왔잖아. 자, 맞죠? 빨리 걔들이 제대로 해야지 우리나라가 뭡니까? 수익이 더 올라갈 건데. 아닙니까? 맞잖아요. 걔들이 좀 나와가지고 뭡니까? 저 노래 좀 불러주고 이러면 뭡니까? 네, 난리 나겠죠? 네. 근데 요즘은 뭡니까? 다른 애들도 노래 잘하는 애들 많대요. 유진스하고 많대. 맞죠? 네.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누군지 모르잖아. 그냥 공부해. 아이고. 나도 몰랐는데 우리 딸이 막 계속 얘기하니까 아빠 쟤들 있잖아. 어쩌저쩌는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뭐 누군지 이름만 많이 들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차 타고 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노래 틀니까 뭡니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알죠? 예. 옛날에 BTS 막 틀고 막 뜨는데 요즘은 뭐 유진스하고 뭐 아이브인가 뭐 걔들 거 틀 때요 보니까. 네. 라세라핀가 그 걔들하고 뭐. 예?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저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는데 라페레 누가 좋은지 누가 예쁜지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잖아. 딸은 내가 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고 우리 아들은 제일 재능이 있다. 예. 예? 딴 얘기 하지 마! 이래서 맞죠. 그랬죠? 하여튼 애들 웃는 얘기, 웃으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아빠가 최고야 이러잖아요. 맞죠? 예. 자, 봅시다. 자, 일부가 무효다. 그러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 나머지 유효하게 되려면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무효. 나머지는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137조 내용이야. 그러면 2번에 1번 지문은 O입니까? X입니까?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무효분이 없으라면 법률의 하에서라고 인정될 때 이게 뭐야? 가상적 의사.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네. 137조. 2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자, 요게 무효행위 전환이야. 138조 내용인데 자, 어딨냐? 28페이지에 나옵니다. 138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작년에 나왔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럼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 자,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이론 강의할 때 동생이 전세를 처음에 들어갔단 말이야. 맞죠? 지금은 동생이 저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자, 동생이 어떻게 했다? 전세를 처음에 결혼해가 전세를 들어갔어요. 3억 전세 들어갔어요. 3억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으로서 뭐가 됩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서울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 절대 안 해줍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주주하라고 그래. 에? 주주가 뭔데?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전환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효 전환이야. 근데 이런 내용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안 내. 이론 강의할 때 설명했지만 필요 없어. 요 내용만 법조문 138조 정리하고 요 두 개만 딱 정리하고 이 페이지 끝. 오케이? 이거 하려고 하지 마. 안 내. 왜? 이 요식에서 분류식 전환되는 게
뭡니까? 가족부상행위 내용이거든.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2번 지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자, 첫 번째 줄 거 놓고. 이게 1번이야. 무효인 법률행위가 1번.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 맞습니까? 2번. 자, 무효면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하에서 의뢰라고 인정될 때 이게 뭐예요? 전환의사,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전환해서 다른 법률에서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138조. 오케이. 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거 딱 적어놔.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6번 나왔다 있죠? 10년 동안 6번 나왔던 거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몇 페이지 나온다 그랬어? 9페이지, 판소도 9페이지 참조. 오케이? 됐어? 네, 됐어요. 9페이지 참조하시고. 3번 갑니다. 무효행위에 있어서 당사가 이를 알고 추인했을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자, 무효행위에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맞죠? 네,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자, 요거는 139조 내용입니다. 9조. 자, 그러면 1번은 뭐야? 137조, 2번은 138조, 3번은 139조 내용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지만 당사 약정에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도 허용된다. 약정 소급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어디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다. 27페이지. 27페이지. 무슨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요 내용 설명할게요. 요 내용. 자, 좀 이따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5번 지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보세요. 이 땅이 있잖아요. 요 땅이.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허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요 민법에 요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중개사법에 여기 판례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알죠? 그래서 중개사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민법 내용을 내보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알죠? 작년에 중개사법에 9문제가 민법 문제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2차만 하는 사람들 미치부는 거죠. 왜? 집합근무법이 나오고 막 나오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동차했던 분들이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중개사법은. 알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10문제까지 나옵니다. 민법에 관련돼서. 중개사법. 그럼 중개사법은 뭐예요? 아류입니까? 민법의 아류다. 중개사법은요. 법조문이 몇 개예요? 55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민법은 몇 개 안 됩니다. 민법은 1118조. 예? 그래도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게 한 600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중개사법은 양이 엄청 작아요. 근데 이제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또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합쳐도 민법보다 작아요. 공법에 비하면은 둘 다 엄청난 공법은 엄청나게 많고 공법은 공법에서 물어보니까 3,000조가 된답니다. 3,000조. 그러니까 3,000조라는 게 3,000개의 법조문이 있대. 시행령까지 다 하면. 알죠? 자,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줄여줬잖아. 70페이지. 자,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허가 받을 때까지, 매매 허가 받을 때까지 무슨 무효다? 유효무효다. 그러면 허가 받으면 뭐예요? 유효. 불허가 받으면 뭐야? 무효.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됐어. 자,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 한번 정리하고 가자. 요 상세한 내용 좀 이따 볼 거고. 자, 허가 받았을 때, 또 지정이 해지됐을 때,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 확정 유효되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불허가 처분받았을 때, 무효 또는 취소 사유였을 때, 배제 잠탈 때요. 이 배제 잠탈이 왜요? 왜? 배제 잠탈. 이거는 무슨 규정입니까? 토지거래가 되는 강행 규정 중에서도 효력 규정이냐. 이거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배제 잠탈하니까 밑에 뭡니까? 전부 다. 뭐 적을까? 그냥? 알겠죠? 배제 잠탈하면 무효.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불정,
무효입니다. 불정무 작년 시험 나왔었죠 또.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도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에 5번 지문 옵니까 있습니까? 핵심은 배제할 목적으로 찾습니까? 허가받지 않고 이를 배제할 목적, 배제 잠탈 나오면 뭐라고요? 확정적 무효. 배제 잠탈 단어 딱 나오면 맨 끝에 뭐가 유동주 나오면 안 돼. 확정적 무효. 배제 잠탈 나오면 확정적 무효 나오는데 유동주 나오면 X.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볼 때 배제 잠탈 빡 확정적 무효인데 유동주 나오면 X. 알겠죠? 오케이? 이런 테크닉 연습을 엄청나게 한다니까. 알겠죠? 95일 때는 이걸 계속 테스트하고. 알겠죠?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됐죠? 자, 옆에 가서 3번 문제.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입니다. 1. 기업은 옵니까 있습니까? 무효인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죠? 맞아. 2번 지문은요.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감 소멸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어. 시험에 4번 나왔던 거. 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맞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에 지문은 맞죠? 취소권은 일정 기간이 경감을 소멸하고 맞죠? 취소하면 이때부터 이렇게 보세요. 취소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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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취소는 뭐야? 무슨 조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자, 취소급표. 여기 나오잖아. 소급표. 취소급표. 처음부터 무효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25회 때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27회 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31회 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33회 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34회 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출제위원이 취소 내면은 취소급표 된다니까. 알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동산 보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제 전화 왔는데 철안에서 전화 왔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야. 취소급하고 이건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춤추고 뭐 아까 뭡니까 그런 거 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 강의가 너무 재밌다면서 막 그렇게 하던데.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 다시 할게요. 취소급표입니다. 소급표 같은 말이 처음부터 무효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5번 나왔어. 32회 때도 나왔어.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알겠어요? 나왔는데 처음부터 무효다 해도 같은 말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니은번은 앞에는 맞아요. 취소하면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에 경감 소멸하고 취소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해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니은번 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기억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O고 니은번은 X고 D급번 가겠습니다. D급번 의사무능력자 행위와 반사의 지서적 법률행위가 절대 맞죠?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는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험 범위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뭐 예쁘게 그냥 봐주자 그냥. 그래서 무효고 사실상 위반도 절대적 무효다. 통정의 표시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이건 몇 페이지나 뭐 판소도 17페이지 한번 펴봐. 자, 판소도 17페이지 한번 넘겼다 갔다 와볼까? 뭐 얼마 안 되니까 17페이지 한번 보자. 자,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비통착사. 기억해봐요? 비통착사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에 대한 건. 비통착사가 적어놨죠? 가등기 담보까지 딱 적어놔야 돼. 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건 딱 5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저번 주에 풀어봤잖아. 비통착사. 맞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문제 풀어봤잖아. 맞죠? 근데 103조, 104조는 무슨 무효? 반사이지서 위반, 불건조 분야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맞는 지문이네요. D급번은 맞고. 리얼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자, 리얼번은 우리 판소 때 29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취소에 관한 내용이죠. 요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거 다 기출 지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노트북을 을에게 매도했다. 자, 그러면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 당해가지고 노트북 여기로 왔어. 노트북이 다시 병인한테 넘어갔습니다. 노트북. 맞아요? 그러면 전매를 했다. 그러면 갑이 현재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취소해서 살펴야 됩니까? 을을 상대해야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선의 3자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을밖에 안 되지.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에게 하라고 법조문에 딱 돼 있어. 알겠지? 142조에 보면 나 있습니다. 취소권자는 누구가 되고 제사 강착 당한 사람 그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이 된다라고 했죠. 140조. 142조가 직접 상대방이 하라네요. 141조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법조문으로 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니얼번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얘기를 해줘. 두 번째 줄에 갑은 현재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는 병이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직접 상대방 을을 상대로 취소해서 살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이 세 번 나왔던 거야, 시험에. 오케이? 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부 다 박스에 나왔던 내용,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걸 고르랬어. 틀린 거. 기억은 맞고,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은 맞고, 리얼번 X네.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게 X 되잖아. 리은하고 리얼인의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네. 일부 무효. 우리 앞에 했잖아. 일부 무효는 판소노트 26페이지 피시면 일부 무효 나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냈지만 일부 무효는요. 단독 문제는 안 됩니다. 원칙이. 알죠? 무효 전체를 해서 문제를 한 문제 내지 편입되게 내지는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자, 그렇지만 한번 보자. 1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일부분이 무효일 때 주권이고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해놨네. 원칙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법조문 내용이고요. 맞고. 2번 지문은요.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범인을 할수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네요. 맞는 내용이고. 3번 지문 어떻습니까?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일부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맞고. 4번 지문 어떻습니까?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에서 제외시키려 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취소할 수가 없다. 맞죠? 네, 그래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을 했을 때는 기망으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5번이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어디입니까?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나옵니까? 자, 제발 봐봐. 일부 무효는요. 일부 취소에 관한 내용이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적어놔야 돼. 일부 취소에 관한 내용도 준용이 됨. 얘는 주면 돼. 그래서 일부 취소가 되려면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됐어요? 네, 두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자, 일부 무효 법리가 준용됩니다. 그러면 밑에 가서 법률행위 일부분의 취소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가 가분적 현관펜,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는 가상적 의사, 가가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알겠죠? 두 번 나왔어요. 이 시험에. 10몇 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일부 취소는 무슨 무효가? 일부 무효의 내용이 준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된다. 판례 알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시험에 총 3번 나왔다는 건데 10년 동안은 2번 나왔어. 됐어요? 자, 됐고 넘기시면 되고 5번 문제.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틀린 것.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책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하려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었지만 원래는 시험 문제 날 때는 이렇게 단편적인 낸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봅니까? 무효행위 전환 봐야지. 여기 있네. 자, 무효행위 전환은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디가 시험 포인트입니까? 법조문 내용 아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두 가지만 하면 돼. 자, 그러면 1번은 옵니까? 틀립니까? 자, 요거는 24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않으면은 성립하지 않으면은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환 문제, 무효 문제, 유효 문제 생깁니다. 알겠죠? 성립을 하지 않으면은 무효행위 전환 문제 생길 여지가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지문. 불요식으로 요식 행위로 전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형식이 까다로워지면 안 돼요. 완화되는 거 됩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알죠? 참고로 보시고. 형식이 완화되는 건데도 까다로워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요식 행위를 불요식으로 전환하는 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양, 인지 등의 가족부상 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이것도 안 나옵니다. 왜? 가족부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5번 질문을 틀렸어요. 일부 무효 법률과 달리 무효행위 전환의 경우 당사자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니고 가상적 의사죠. 맞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요게 1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27회 때 시험 나왔었죠. 무효인 가등기를 위한등기를 전용하기로 하면은 소급이 아니고 그때부터 유효가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우리 그 대표 예제 문제도 보세요.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에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무효인 가등기를 위한등기를 전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지. 소급이 틀렸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다시 52페이지에 6번에 1번이 틀린 거 알겠죠? 오케이? 자, 2번.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고. 자, 7번부터가 토지 거래 허가고요. 자, 내용입니다. 자,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고요. 자, 판소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 자,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주무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받을 때까지는 무슨 무효다? 유동주무인데 허가 받으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주무를 한다. 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자, 우리가 유동주무에서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게 뭐뭐 있다 그래서 허가 받았을 때, 지정이 해제됐을 때,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유효된다. 다 기출지문이고.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뭐뭐 있다 그랬어? 허가가 아니고 불허가 처음 받았을 때,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배제장벽 했을 때, 불정무,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요 계약을 하고 허가 받을 때 사이에 무효를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주무효. 그럼 유동주무효일 때 이행 청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도 안 되니까 계약 해지할 수도 없다. 시험 지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의무는 있어? 협력 의무는 있죠. 근데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나왔어 저게. 해제는 못하고 손배나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계약금만 꼽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합니까?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합니다. 알겠어? 다시.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꼽았을 때는. 우리 계약금 꼽았어? 그럼 우리 교부자, 갑이 수령자입니다.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산업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 해놔야 돼. 요거는 82페이지 참조.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더 이상 손배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자, 손배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예상문제집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민법하고 공시법은 그냥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또 허락받아야 되고 공개할 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함부로 했다가는 선생님도 막 네이터 막 치라는 저작권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 수강생한테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수강생은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톡을 주시면 전화하면 안 되고 톡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예쁜 누군데요. 수강생 누구입니다. 톡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을 한번 제가 보내드립니다. 알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네.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출문제는 다 우리가 한 번 보내면 그 밑에 다 쌓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동영상이. 알죠? 민법하고 공식법은 그대로 떠 있어요. 보통 계룡은 또 뭡니까? 선생님들 미리 얘기해가지고 보통 한 2주나 3주 지나면 그냥 무료로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좀 민감해서. 맞죠?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이거 갑시다. 중요한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하면은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다. 여기 어디냐면은 39페이지 참조. 판소도 39페이지 가면은 펴보세요. 39페이지 가면 거기도 5번 돼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우리가 이제 유동적 무효 안 나오면 중간 생략 등기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 생략 등기 하면은 절대적 무효.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중간 생략 등기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뭐라고 맨 끝에 무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어 갑니다. 자, 53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업번의 핵심 단어 얘기해 볼래? 그렇죠.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아, 기업번은 확정적 무효네. 맞아요. 자, 그러면 기업번은 확정적 무효. 자, 니은번은 배제 잠탈 핵심 단어 찾았어? 배제 잠탈에 미음 들어가 있죠?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네.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리얼번에 불정 정지조건문데 불청지로 확정됐다. 불정 무 확정적 무효. 미음번은요. 지정해제잖아. 핵심 단어 얘기해봐. 맨 끝에 지정해제잖아. 그럼 지정해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지. 맞죠? 그래서 미음번은 X.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키 단어 찾아서 바로 가서 딱딱딱 OX, OX 딱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복습. 기업번에서 불허가 처분 나왔지? 확정적 무효. 니은번에 배제 잠탈 확정적 무효. 디귿번에 이행 거절을 잘 명백히 했다. 확정적 무효. 불정 무 확정적 무효. 미음번에 지정 해제는 확정적 유효. 맞아? 그 다음 몇 번? 5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34회에 나왔던 문제 조금 병행해서 만든 게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은 허가받기 전을 전제로, 허가받기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줄 딱 끊으면 돼.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다. 됐어? 문제 체킹 됐어? 자, 그러면 기업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핵심 단어 얘기해봐. 협력 의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기업번 X네요. 기업번 X. 자, 니은번은요. 계약 전을 받은 후 당사자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면 이행 착수 전이야. 그럼 배액상으로 해지할 수가 있답니다. 맞네. 디귿번은 기간이 만료됐으나 제지정이 없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 돼버립니까? 유효네. 맞네. 그러면 문제에서 뭘 고르랬습니까? 옳은 거 고르랬습니다. 옳은 거 고르랬어. 니은하고 디귿.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표시 안 해놓으면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9번 문제네. 9번 문제. 9번 문제. 자,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맞죠? 부동산 신고등기 가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각각 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유동주무 상태야.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허가받지, 허가 대상이다. 이거 허가받지 않았잖아. 자, 그러면 1번은 맞습니까? 이후 X 토지가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각각 은행 매매가 유효가 되는 것이므로 것이고 계약 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자, 10번 봐봐. 여기 해놨잖아. 곳곳에 찾으면 다 있어. 알겠죠? 곳곳에 찾으면 있어. 자,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자, 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어디까지? 계약 체결 시까지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소급해서 유효라고. 맞아? 그럼 1번 X인 거 알겠어? 자, 2번 어떻습니까? 지금 뭐만 받았습니까? 계약금은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배액상으로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 2번 정답이 너무 쉽잖아.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 구입을 하더라도 배액을 사가나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손배나 원상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허가가 있기 전에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각각 을은 아무런 의미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까지 맞지? 이까지 맞아? 그러면 갑이 X 토지에 허가 시에 협력, 자, 소구할 수 없다. 자, 뭐 했습니까? 협력 의무. 자, 7번 봐봐. 판소 노트에 보니까 협력 의무가 있는데 불이행하면 계약 해지하면 안 되고 소구할 수가 있다. 돼 있죠? 돼 있어.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있다라고 쳐야 되죠. 소송으로서 협력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쳐야 됩니다. 3번 X, 4번 지문입니다. 자, 여기 4번 지문은 여러분 쭉 읽어보는데 어디가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 X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불확실 상태에서 갑이 이미 계약과 중도금을 줬다. 배액상으로 포기하고 끝낼 수가 없죠. 의뢰 지급하는 이상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허가 받기 전이잖아. 돼, 안 돼? 안 되죠. 54페이지에 지금 9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 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언제 해야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자, 계약금 반환은 언제 한다 그랬어? 확정적, 여기 있잖아. 확정적 무효일 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의리갑의 대금 지급 채무의 변제 시까지 협력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협력 의무는 있죠. 거절하면 안 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부터는 다음 주 5일 합시다. 알겠죠? 뭐 좀 더 하기도 그렇고, 뭐 취소 또, 왜냐면 취소하면서 무효도 좀 정리를 또 해줘야 되니까. 자, 몇 문제 없어요, 이거. 취소도 몇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다음 주에는 요거 끝나고 바로 계약법 들어갈 겁니다. 계약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권법은 우리 점유권 그날 해드릴게요. 점유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은 뭐 합니까? 기출문제 집 듣고 오셔야 돼요. 알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1시 반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